안녕하십니까. 신의길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하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멋진 무기예요. 북한과 중국을 때려잡는 아시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다 라는 건데요. MBDA가 만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메테오라고도 하죠. 그래서 유성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냥 유성처럼 덮쳐버린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미티어 왜 보느냐? 바로 우리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표준 공대공 미사일이죠. 그래서 북한과 중국 때려잡는다 그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세계 네 번째로 또 아시아 최초로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 5월 8일 KF-21이 미티어 첫 실사격 실험을 했는데 80km 거리에서 이 드론을 자기 자체 레이더로 조준하고 그리고 쏴서 명중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최초, 세계 네 번째 유로파이터 그리고 라팔, 그리펜 이런 전투기들이 미티어를 장착을 해서 사격을 했죠. 또 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한국이 네 번째,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원래 일본이 하려고 했어요. 일본은 F-35 블락 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에 이 미티어를 장착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KF-21 먼저 했습니다. 자, 이 미티어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KF-21의 주력 공대공 무장이 왜 갑자기 유럽산이 됐냐? 한미동맹 해서 미국이 있는데 미국제 무기 중에 아주 걸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있죠? 사이드와인더 9X. 근데 사이드와인더 9X 대신 이 아이리스-T가 들어가고 열추적 미사일로,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암람이 있는데 이 암람 대신 미티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한미동맹 좀 흔들리나? 아니면 미국이 우리가 미국제 전투기 안 사고 독자적으로 전투기 개발하니까 기분 나빠서 딴지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의 정책상 미국이 아닌 다른 동맹국들이, 다른 나라가 무기를 개발하는 중간에 개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국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이 정책이 있어요. 그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KF-21이 개발 완료가 안 됐죠. 그러나 개발 중에 공대공 무장 실사격도 하고 다 해봐야 되는데 미국은 자기 정책상 개발 중일 때는 못 준다. 개발 완료되면 그때 이제 이 전투기가 우리 무기하고 맞나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한 후에, 평가를 한 후에 그때 평가를 통과하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개발을 못 하잖아. 안 돼. 해서 이제 이 유럽산으로 바꾼 겁니다. 아마도 이 유럽산 미티어와 함께 나중에는 이 KF-21에서 암람이나 사이드와인더 9X도 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 공군의 이 군수사령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능이 미티어가 훨씬 좋은데 굳이 뭐 암람, 성능 안 좋은 암람 갖다 달 이유는 없어요. 왜 암람보다 더 성능이 좋은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미티어의 태동은 바로 영국산 스페로, 영국판 스페로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 플래시 대체 사업을 1994년 영국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토네이도 전투기에 동체 하단부에 미사일이 잔뜩 붙어 있는데 뭐 생긴 게 딱 봐도 스페로처럼 생겼어요. 스페로처럼 생겼는데 영국이 항상 국산화 고집이 있어가지고 미국 아파치를 도입해도 국산해서 국산화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 해서 돈도 요즘 별로 없으면서 그래서 무기 가격만 잔뜩 올라가고 뭐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스페로 그냥 쓰면 되지 굳이 국산화해서 스카이 플래시라고 해서 뭐 스펙은 미국의 스페로하고 비슷해요. 세미 액티브 레이더 호밍이죠. 그래서 한 45km 사거리 되고, 자,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94년도에 새로운 미사일로 바꾸자 해서 공개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일단 영국의 BAE 시스템즈가 S225XR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을 제안하고 나섰고, 독일의 다임러 벤츠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니까 벤츠사죠. 벤츠사의 항공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A3M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제안했고, 그리고 프랑스의 마트라에서 미카는 열추적도 있고 또 이렇게 중거리 레이더 호밍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열추적이 아닌
레이더 호밍 방식의 미카 중거리 미사일을 제안했고, 그리고 휴즈사에서 지금은 레이시온이 됐는데 암람 미사일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컨셉 다 보니까 일단 이 두 개가 좋아 해서 BAE 시스템스 그리고 이 휴즈사에다가 각각 500만 파운드씩 주고 니들이 한번 개발해봐. 그래서 경쟁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좋은 거 선택할게. 일단 500만 파운드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개발해봐. 자, 이렇게 했는데, 자, BAE 시스템스가 만드는 그 미사일이 워낙 성능이 좋다는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또 영국이 요구하는 ROC 성능 요구 사항이 워낙 높다 보니까 와, 이대로 나오면 대박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휴즈는 그냥 여기하고 같이 기술 개발, 공동 개발에 좀 숟가락을 얹기로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할래 이렇게 돼서 영국의 BAE 시스템스가 37.5%, 그리고 프랑스의 에어버스가 또 37.5%, 그리고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25% 지분해서 MBDA라고 하는 다국적 미사일 전문 회사를 만들어요. 여기서 만들자 해서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와, 저 앞으로 비전 좋겠는데 해서 독일이 우리도 좀 넣어줘. 그래서 MBDA 독일 법인 만들고 그리고 스페인 우리도 만들어줘 해서 유로파이터도 우리 같이 만드는데 이것도 같이 해야지 하고는 이제 스페인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유로파이터 멤버 플러스 프랑스가 해서 이 MBDA 지분을 구성하고, 그리고는 미국 아까 휴즈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지분은 안 내지만 기술 공동 개발을 하자. 그리고 스웨덴도 지분은 안 내지만 우리가 나중에 살 거니까 공동 개발 좀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7개 국가가 공동 개발하고 5개 국가가 지분 참여를 한 이 MBDA에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티어, 메테오 해서 유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2016년에 드디어 미티어가 탄생했습니다. 길이는 3.65m, 미국의 암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지름은 17.8cm, 암람보다 약간 굵습니다. 발사 중량은 190kg, 그래서 암람보다 한 30kg 더 무거워요. 그리고 탄두는 고폭 파편 탄두고, 신관은 근접 신관, 그 타겟의 인근에서 터져가지고 파편으로 목표물을 격추시키든지 아니면 충격 신관, 즉 히트킬 방식으로 바로 그냥 들이받아 버리든지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진은 덕티드 로켓, 램젯 방식인데 요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유도는 관성항법 INS죠. 그리고 데이터링크, 그리고 능동 레이더인데 데이터링크를 통해서 쫙 날아가다가 A라는 이 타겟을 락온해서 쫙 날아가다가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해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타겟으로 전환해서 날아가다가 전환해서 B를 쏠 수 있죠. 암람은 그거 안 됩니다. 그냥 갑니다. 그래서 훨씬 유연성이 좋습니다. 비행속도는 마 4 이상이고 사거리는 200km 이상이라고 하는데 주로 평가는 한 300km는 된다. 이런 평가가 지금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00km 이상,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300km라고 알려져 있고, NEZ 이게 뭐냐? No Escape Zone. 그래서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구역. 그러니까 적이 공격 딱 받으면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구역. 이게 60km. 사거리는 200에서 300이지만 완전히 그냥 이거는 정말 딱 걸렸어. 이거는 이제 넌 죽었어 라고 하는 게 60km 라는 겁니다. 저 그럼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암람 미사일이 20에서 25km니까 암람보다 두세 배 정도 이 No Escape Zone, 절대 살상 구역이 긴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암람하고 덩치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사거리가 암람보다 거의 2.5배 정도 되나 하는 이 미티어의 비밀이 바로 덕티드 로켓. 여기 지금 뭐가 볼록한 거 나와 있죠. 이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공기 흡입구예요. 공기 흡입구. 이 미티어도 그렇고 암람도 그렇고 이 위에가 암람인데 둘 다 고체 연료입니다. 그러면 이 고체 연료를 태우고 확 나가려고 하면은 여기 고체 연료 있죠. 근데 불이 붙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암람에는 산화제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미사일 하나에 탄두가 들어가고 연료가 들어가고 산화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연료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산화제 대신
공기를 집어넣어 버려. 공기 집어넣으면 뭐 산화제 따로 필요 없죠. 공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연료만 들어가고 산화제가 없이 그냥 공기로 하니까 탄도 중량은 비슷한데 산화제만큼의 공간이 비니까 이 에어 인테이크 때문에, 즉 연료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더 긴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고, 또 여기는 한번 로켓이 불 붙어버리면 그냥 끝까지 최고 속도로 가속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연료 떨어질까 하면 푸시식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우리 그 자동차 연비 주행하는 거 있죠. 차 쫙 밟고 엑셀레이터 밟고 쫙 가다가 내리막길 나타나면 이 정도 탄력으로 가자 해서 엑셀레이터 발 떼면 내리막길 쭉 속도 유지하면서 쭉 가죠. 그런 것처럼 쫙 가속했다가 또 쑥 연료 덜 태우고, 또 속도 좀 떨어진 것 같다 하면 쫙 또 연료 태워서 쫙 나가고, 이렇게 해서 연비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가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났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최고의 속도를 내면서 노 에스케이프 존을 극대화시킨 이런 거라서, 마지막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강의 기동력을 발휘하면서 도립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KF-21과 미티어 조합이 북한과 중국의 쥐약인 이유가 뭐냐. 일단 KF-21 보시다시피 세미 스텔스예요. 뭐 주렁주렁 다는 게 없다면, 이 무장이 아무것도 없는 클린 상태라면 거의 스텔스, 완전 스텔스는 아니고 여기 볼록볼록한 거 조금 있으니까 거의 스텔스죠. 그래서 RCS가 뭐 작을 거라는 것은, 그거는 뭐 명약 관화한 일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반매입식으로, 완전 뭐 내부 무장창은 아니지만 반매입식으로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 정면에서 또는 상부에서 보는 이 RCS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중국과 북한의 레이더에 탐지가 늦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티어는 사거리가 아주 길어요. 200에서 300km.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보기도 전에 우리의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노 에스케이프 존, NEZ. 그래서 60km나 되는 엄청난 절대 살상 구역이 있으니까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조준을 하려면은 레이더를 가동시켜야 되죠. 그러면 저기 뭐야, 내가 지금 레이더 조준받고 있잖아. 뭐야, 이렇게 되죠. 레이더 경보 장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 KF-21 같은 경우는 LPI, 그러니까 레이더 저피탐 기술이 있어요. 주파수 도약을 하고 뭐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래도 저기 알 수 있죠. 그러면 또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 KF-21은 레이더를 끄고 조기 경보 통제기가 대전 상공에서 쫙 전체를 스캔하죠. 그래서 조기 경보 통제기 탐지 거리는 한 400에서 600km 되죠. 그래서 우리 KF-21은 레이더를 끈 상태에서 조기 경보기가 탐지해서 정보를 줍니다. 여기서 락온을 해요. 그러니 누가 쏘는지 조기 경보기가 쏠 리는 없으니까, 어디서 레이더판은 날아오는데 보니까 조기 경보기야. 그런데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와. 그러고는 가는 겁니다. 이런 조기 경보기와의 협동 전투, CEC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죠. 이 J-20을 뺀다면 4.5세대 전투기까지 중에서는 최강이다. 그것도 왜 빼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또 굳이 넣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 J-20을 상대하는 우리 한국 전투기는 따로 또 있죠. F-35. 그래서 4.5세대 중에서는 당분간 아시아 최강의 조합입니다. KF-21과 미티어. 우리 KF-21 이 제공형으로 40대를 사죠. 그런데 플랫폼이 더 늘까? 더 늘어야 돼요. 왜? 최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F-35 블락 4에 이 미티어를 장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F-35가 있죠. 블락 4로 업그레이드 할 거죠. 그러면 우리도 F-35에 미티어를 넣죠. 그러면 중국의 J-20도 더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죠. J-20이 누가 봐도 그게 F-35보다 훨씬 더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클 거다라는 거는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생긴 게 카나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거리 200에서 300. 그래서 중국의 PL-15보다 뒤지지 않는 사거리, 그러나 훨씬 압도적인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우리 F-35가 미티어를 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그냥 J-20 포함해서 다 제거할 것이고, J-20이 없다면 우리 KF-21의 미티어를 가지고 중국, 북한 모든 전투기를 다
제압할 수 있다.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F-35에도 미티어를 장착한다면 훨씬 더 나은 방공 능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래간만에 우리 한국이 미국제 공대공 무장이 아닌 이런 유럽제 공대공 무장을 장착했는데 이게 미국제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티어, 유성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